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감입니다. 예, 독감 딱 요즘에 접종하라고 얘기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한 주제인데요. 예, 남 기자님 발제시죠? 독감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정확히는 인플루엔자. 알았어요. 예. 아니 이게 독감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저 좀 독한 감기 정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맞아요. 예, 가능한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인플루엔자는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방접종 다들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게 예방접종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이거 어떤 걸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어이구.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백신 가격, 이게 예방접종 가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 봤더니 백신의 가격, 그러니까 백신 공급가겠죠? 그 제약회사에서 병원이나 의원에 납품하는 그 가격 플러스 접종 비용입니다. 시행비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가격이 한 10만 원 초중반이면 접종 비용이 뭐 몇천 원에서부터 2만 원대 후반까지 되게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얼마가 적당한 거냐, 합리적인 거냐. 그래서 이거 근거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던가 56개월 이하 어린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을 하는데 그 무료 접종할 때 18,400원, 14,230원 뭐 이 정도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거냐? 보면은 뭐 일회용 주사기 비용, 거즈, 알코올, 하다못해 뭐 아기들 가면은 뽀로땡 사탕 같은 거, 비타민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고 당연히 의사, 간호사 인건비 포함되고요. 그리고 백신 보관하는 비용, 그 감가상각, 그 냉장고 감가상각비에서부터 뭐 이윤, 임차료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맞는 거지만 그게 결국은 그 시간에 사실 다른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원가만 따지면 한 21,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인데요. 어이구.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가도 보전을 안 해주는 시행비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 얼마라면서요? 네, 아까 네. 제가 못 적어놨는데. 18,400원, 네. 14,230원 노인의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병의원 간의 출혈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15,000원에 놔주는 데는. 아, 그렇구나. 일종의 마케팅이죠. 지난번에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단체로 접종을 하는데 네. 인플루엔자 맞으러 온 모 선배가 대상포진 백신도 싸네? 그러면서 같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인플루엔자 접종하러 왔다가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아 여기 이런 병원이 있었구나. 미끼 상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병원 경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신 김에 다른 것도 좀 보고 가시라 이런. 네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4만 원짜리 맞는 게 좋냐, 15,000원짜리 맞는 게 좋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적당한 곳에서 적절한 가격에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한다는 거. 지금이 시즌이라는 거. 네. 맞았어요, 남 기자는? 저 아직 감기 때문에 못 맞았어요.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가서 한 30명 정도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이가 없는데 성형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한국 의사가 오는 병원이 성형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갔는데 접종을 해달라는 문의가 거기에 몇천 명이 살고 계시니까 한국인들이 성형병원인데 뭐 거의 소아과 분위기가 난 거예요. 뭐 그냥 접종마저 줄을 섰어요, 줄을.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못 맞아요. 왜요? 맞으려면 상해로 가거나.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런데 중국산 백신을 맞기 싫은 거죠. 네, 맞기 싫으신 거죠. 한국산을 맞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은 거기서도 맞을 수가 있으나 국산 백신을 맞고 싶다. 그래서 한국인 의사를 찾는 거고. 처음에 진료도 또 제가 또 있으니까. 근데 원장님 중국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행위 면허가 나왔어요. 두 가지로 나와가지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저는 행위 면허가 나왔어요. 그 도시에. 그래서 진료를 봐도 되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왔어요. 3가 원하시는 분 어머니는 3가 놔드리고 4가 원하시는 분들은 4가 놔드리고 3, 4가 구분 어떻게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사백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는 사백신이죠. 그냥 사백신이에요? 다? 예, 순백신은 없죠.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사백신이에요, 대부분. 예, 사백신이고요. 사백신이 그거에 그 균을 죽여가지고요. 뭐 생균을 넣는 게 아니라 항체만. 참 희한하지. 죽은 균을 넣는데도 약간의 그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참 희한해요. 예.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A형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그 A형에 또 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H3N2 뭐 H1N1 뭐 이런 아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플루엔자도 계속 진화를 거죠. 살아남으려고. 그럼요. 그들도 계속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생존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독감 치료제가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뭔가 유전자 변형으로 더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그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그 맞는 그 표적 백신이 아니어도 두루두루 좀 예방 효과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WHO에서 매년 그 독감 바이러스의 뭔가 발생 분포나 그 정도에 따라서 올해 백신은 어떤 아형의 어떤 균주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 거고요. 그래요. 예. 시점도 정해줘.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작년 거 맞으시면 안 돼요. 금년 걸 맞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맞으라는 시점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가랑 4가의 차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A형은 하여튼간에 아류가 있고 B형도 아류가 있는데 각각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류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의 아류인 아까 말씀드린 H3N2나 H1N1 이런 것들은 커버가 3가나 4가는 다 됩니다. 근데 차이가 B형의 아류에서 크게 빅토리아 그리고 야마가타 이 두 가지죠. 이거를 두 가지 다 커버하느냐 아니면 빅토리아 한 가지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3가랑 4가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A형 2개, B형 2개 하면 4가, A형 2개, B형 1개 하면 3가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4가가 커버력이 더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비싸죠? 선호가 되고 비용도 비싸게 됩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선전에 많이 하잖아요. 4가 백신 맞으시라고. 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다 4가로 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병원에서 좀 과잉 홍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선배 어머님은 갔는데 4가가 뭐예요? 했더니 뭐 메르스 같은 것까지 예방이 되는 거라 그랬대요. 그거는 말이 안 아닌 되는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했겠지만 좀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종류, A형 2종류, B형 2종류로 예방해준다는 거. 그렇죠. 보통은 A형이 많이 걸려요. 그 10월 달부터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체 생성하는데 2주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된다고 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독감 환자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정도에는 초기에는 A형 환자들이 되게 많고요. 보통 2월, 3월 넘어가면 B형 환자들이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 정도는 A형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가가 A형, 뭐 4가랑 A형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런 3가가 맞아도 괜찮긴 하지만 우리 얼굴에 영양크림 바를 때 얼굴에 영양크림만 바르면 그냥 웬만큼 보습도 되고 그냥 노화 방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아이크림까지 갖다 바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르면 좋겠지. 하지만 그냥 영양크림 바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3가와 4가의 차이가 그렇죠. 아닐까. 4가의 야마가타까지 잡고 싶으면 4가를 맞아라. 네. 아 근데 김소원 선배 해석이 너무나 독창적이었네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독창적이었지? 자, 근데 이거 기사 너무 재밌는 기사를 하나 남 기자님이 가져왔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사를 맞으면은 예방 접종이 덜 아프대요. 덜 아픈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효과도 있는 좋대요. 거예요? 효과가 좋대요. 근데 이거 과연 어떻게 이거를 근거를 대실런지. 이게 조동찬 선배가 취재한 건데요. 뇌 구조 때문이래요. 그죠? 네, 이게 유쾌함 그리고 면역력 담당하는 뇌 부위 각각이 있는데 이게 되게 긴밀하게 옆에 있나 봐요. 짝꿍인가 봐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네.
유쾌함을 느끼면 더 많이 느낄수록 면역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항체도 원활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 아니,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연구 디자인으로 만들었을까. 그 과학자가 정말 대단하다. 보통 근거가 있으니까 조 기자가 이런 거 너무 사실 많아요. 이게 뭐 약을 먹을 때 난 이게 좋아질 거라고 먹으면 진짜 더 좋아지는 그런 연구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병인데 이 먹으면 심장병이 좋아질 거라고 하고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 박축량이 더 좋아져요. 심지어 플라시보 효과도 약간 이 기반 아닐까요? 그쵸. 이 약을 먹으면 진짜 좋아진대라고 네. 믿으면서 먹으면 소화제를 먹었는데 갑자기 막 피부병이 낫고.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비싼 위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 맞다. 그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일이 풀리는 거예요. 나 왜 좋은 힘들어 그러면 계속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남 기자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술, 담배 기본이겠죠?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예방접종 했는데 술, 담배 하는 거는 적당한 양의 음주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지나친 음주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하고 좀 다르게 담배 같은 경우는 네. 독감 예방주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대요. 담배가 오히려? 좀 의외죠? 예. 스페인 연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주사 맞는 날에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권고드려야 될까요? 그런 것 같으네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금연 보조제와 같이 처방을 해드리면 되겠군요. 뭔가 우리 처방을 미끼 상품으로 자꾸. 예. 근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궁금해요. 다운 그런, 네. 이게 기분 생활 좋은- 전반을 케어하겠다는, 네. 토탈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토탈 케어하겠다는.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기분 좋은 날 맞으려고 이제 기분 좋은 날이 오길 기다리는데 그냥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안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때 적당한 때 맞는 게 맞지 않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독감이 3가 4가가 중요한 게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복지부 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독감이 유행한 시점이 상당히 뒤에 왔어요. 작년에 빨리 왔어요. 빨리 왔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종을 하고 항체가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거를 막 맞고 있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12월 그럼 초인가. 항체가 생성되기도 전에.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럼 분명히 초등학생들 나는 난리 분명히 났었죠. 예방접종 맞았는데 얼마 지나서 독감에 막 걸렸어. 막 이런 그럼 환자들이 억울하거든요. 느꼈네요. 그냥 아깝죠. 돈도 아깝고 막 짜증나죠.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견을 WHO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늦게 오냐 일찍 오냐. 그래서 지금 예방을 그때 할 거면 지금 빨리 맞으시는 게 좋아요. 이 시점을 잘못 놓치면 맞아도 소용이 없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기분 안 좋은 것보다는 맞는 게 나아요. 언제까지예요 지금? 언제까지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맞는 게 좋을 거예요. 권고 10월? 사항이죠. 그다음 11월까지도 좀 늦더라도 어차피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맞으시죠. 항상 이제 12월에도 지금이라도 맞으세요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스토리입니다. 1월이 돼도 늦었지만 맞으세요라고 또 기사가 나갑니다. 10월에 맞는 게 가장 좋죠. 남 기자 나랑 둘이 서로 개그 하나씩 아재 개그 같은 거 좀 던지면서 가서 맞읍시다. 나도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여성들은 보통 생리 전후에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민해지고.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 가서 독감 주사를 이왕이면 맞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백화점 간 날 뭐 이런 거.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백화점 가장 갔다가 물건 하나 사고. 그렇죠. 산 날 백화점 가서 예. 그걸 사면 갔는데 막 1+1이야. 막 가방 막 사은품으로 줘. 그럴 때야.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시각화 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은 사실은 꼭 맞으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사실은 메르스나 우리 또 그때 전염병 뭐 돌았죠 우리나라에? 어느 시점이 한 4, 5년 전에? 뭐 장질부터 뭐 이질 이런 거. 신종플루. 그래요? 신종플루. 죄송해요.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근데 그런 메르스나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맨날 그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사망률이 높지 않다예요. 그 기준이 바로 이 독감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준이 독감 사망. 그러니까 그럼 독감 사망률이 왜 높냐 봤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걸리면 사망률이 뭐 10%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독감 예방 주사를 하는 거고요. 65세 이상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되고 65세 이상은 항체가 안 생기지만 그래도 안 생겨도 그래도 생길 듯 말 듯한 반응은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그 병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를 좀 더 막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든 맞는 게 남는 거네요. 항체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검은 상체 안 생겼어. 그래도 반응이 있어서 그게 병이 크게 올 파도를 약간 줄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으십시오. 예.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폐렴이 오는 경우에 그게 악화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폐렴이? 그렇죠. 노인분들은 독감으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폐렴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데 그래서 그 독감 주사 맞을 때 폐렴균 예방 주사까지도 같이 권고하는 경우가 소름. 종종 오늘 있습니다. 오늘 수미상관. 야, 앞에 한일관 그 사망하신 분의 폐혈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멘트로 폐혈증까지 다시 왔어요. 소름. 수미상관. 예. 자, 저희 오늘 주제로 독감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나 남 기자처럼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좀 이런 시일에 맞는 게 훨씬 더 남는 게 많다고 하네요. 남 기자. 네네. 예. 그리고 저기 꼭 비싸다고 좋거나 뭐 싸다고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확률의 문제인데 반드시 예진하는 병원 그리고 접종 후에 2-30분 정도 조금 귀찮더라도 머물면서 좀 상태를 볼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 포인트. 예. 영양크림, 알크림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 교수님하고 원장님도 다 맞으셨죠? 예, 저희 의료인들은 예방적으로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맞게 하고요. 예, 의무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안심.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뽀얀거탑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네 사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